우울한 마음, 이해와 조심스러움으로 다가가기. 우리 사회는 숨가쁘게 변화하며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음의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마음에 찾아온 그림자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이 아닌 뇌 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엄연한 질병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학문으로서 우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섬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슬프다는 감정 이상의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이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물론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면 장애, 식욕 변화, 만성적인 피로감 등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울증은 세상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며 자신과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행동은 그들의 이미 힘겨운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말과 행동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무효화하는 말,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말들은 언뜻 들으면 격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마치 몸살 감기처럼 에너지가 고갈되고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우울한 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더 애써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노력하라는 말은 오히려 죄책감과 무능감을 심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조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뇌 기능의 변화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분들의 현재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며 자신의 힘든 상태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외롭고 절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 제시가 아니라 그저 지금 얼마나 힘들까라는 공감과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실제적인 경우, 직장 동료가 며칠째 얼굴이 어둡고 말수가 적으며 요즘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라고 힘겹게 털어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에휴 힘내세요.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동료가 겪는 실제적인 고통을 개인의 태도 문제로 치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니 얼마나 지칠까 싶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와 같이 현재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지지적인 태도입니다. 고통을 비교하는 말.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배부른 소리 하네.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와 무게는 모두 다르고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은 겉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다거나 배부른 소리 한다는 식의 반응은 그들의 힘든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최악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울한 분들이 느끼는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나는 이만큼 힘들어할 자격도 없는데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에 빠져 더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자신의 고통을 숨기게 만들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고통의 경중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우, 취업 준비에 계속 실패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내 친구 철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는데 너는 그래도 부모님이 뒷바라지해주지 않니?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해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가정해보세요. 자녀는 자신의 노력과 실패로 인한 좌절감, 그리고 우울감이라는 병 자체의 고통을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난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까. 계속되는 시도와 실패가 너를 지치게 만드는구나.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다와 같이 자녀의 현재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섣부른 해결책 제시. 나가서 바람 좀 쐬봐, 취미를 가져봐, 운동해봐.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는 흥미 및 즐거움 상실과 심한 무기력감, 그리고 정신운동 지체입니다. 이는 뇌의 변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느려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소 즐기던 일이나 활동조차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외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나가서 바람 좀 쐬, 친구들 만나서 놀아,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해봐, 운동하면 괜찮아져와 같은 조언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런 간단한 일조차 해낼 기력이나 의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언은 나는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고 절망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결책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도움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우, 우울증으로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친구에게 주말에 같이 등산 갈까? 맑은 공기 마시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고 제안한다면 친구는 자신에게 등산할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괜찮다면 다음 주에 내가 내 집에 가서 잠시만이라도 같이 앉아 있어 줄까?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와 같이 부담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안이 훨씬 더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을 의지 문제로 치부.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지. 이 말은 우울증을 개인의 나태함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등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적,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울한 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부정하고 병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며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실제적인 경우, 우울증으로 인해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다 내가 정신 차리기 나름이지.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니?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는 자신이 겪는 실제적인 고통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만 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병을 숨기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혹시 집중하기 어려운 건 아닌지, 다른 힘든 점은 없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와 같이 자녀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색함과 회피. 우울증 사실을 안 후 거리를 두거나 피하는 행동. 우울증을 겪는 많은 분들은 이미 스스로를 문제가 있는 사람,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증을 알게 된 후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눈을 피하거나 어색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울한 분들은 더욱 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깊은 외딴 섬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말로 직접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 관계에서의 단절은 우울한 마음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우,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연락을 망설이거나 우연히 마주쳤을 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행동은 친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이미 세상과 단절된 느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위로의 말을 찾기보다 내 소식 들었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내 곁에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와 같이 짧지만 진심 어린 연락을 먼저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캐묻기 및 조언 강요. 왜 우울한 거야? 내 말대로 해봐. 우울증은 단 하나의 명확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특별한 계기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래?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라고 이유를 캐묻는 것은 우울한 분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우고 답을 찾지 못했을 때 더 큰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기반한 조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역시 우울한 분들의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에너지가 없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조언을 실행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더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유라도 알아야 우리가 도와주지. 내가 자꾸 숨기니까 답답해 죽겠어라고 추궁하는 것은 가족에게 나는 문제가 있지만 그 이유조차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다그치기보다는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괜찮다면 내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괜찮지 않다면 그저 내 옆에 가만히 있어줄 수도 있어와 같이 선택권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언보다는 혹시 병원에 같이 가볼까? 와 같이 실질적이고 부담이 적은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지지입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 그들이 겪는 고통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참 힘들겠다고 생각해. 내 옆에 말없이 앉아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고 싶어와 같은 진심 어린 표현이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보다 작은 행동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짧게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식 함께 먹기, 집안일 돕기, 병원 동행하기 등 우울한 분들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는 질병임을 기억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격려하고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우울증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쉽게 해결하려 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나 무심함이 이미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울증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 비난 대신 공감하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인내가 우울한 마음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의 손길일 것입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